우주로 간 판다 10번째 이야기 화몬 냉동작전. 코디, 드론봇,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불의 괴물 화몬이 살고 있다는 산이야. 코디와 드론봇은 루나스 행성을 함께 빠져나온 얼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크의 요청으로 불의 괴물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화몬 행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내려 화몬이 살고 있다는 산을 멀리서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화몬은 불의 괴물이라는 뜻이야. 생김새는 날개가 있는 공룡같이 생겼고 입에서는 불을 뿜지. 오래전부터 화몬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화몬이 귀가 밝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난폭해지거나 도망가 버려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야. 그렇군요. 코디와 드론봇 그리고 아크가 화몬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주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먼지를 풍기며 달려왔어요. 드디어 세라가 왔군. 혹시 저분이 아크가 이 행성에서 만났다는 분이신가요? 경찰이시군요. 맞아, 코디. 세라, 어서 와. 내가 너무 늦었지? 경찰관 세라가 도착하자 아크는 코디와 드론봇을 소개하고 아크의 우주선으로 들어가 화몬 냉동작전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어요. 아크, 그런데 화몬에게 이 행성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를 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화몬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 화몬이 동굴이 어두운 데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는 것 정도만 냄새를 맡는다고 해. 그러다 보니 소리에 의지해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먹이가 아니면 다 찾아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자 경찰관 세라가 이야기했어요. 내일이 바로 먹이를 동굴에 가져다 놓는 날이야. 그래서 내일 미안하지만 코디가 동굴에 들어가서 아크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화몬을 유인해 주었으면 해. 나와 경찰들이 너의 주변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제가 살아있는 먹이가 되어서 화몬을 유인해야 하는 거군요. 코디, 너와 경찰들에게 내가 만든 얼음 레이저 총을 줄 거야. 위험할 때 괴물에게 발사하면 잠시지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거야. 조금 겁나긴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해볼게요. 드디어 아크의 화몬 냉동작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아크는 화몬을 유인해서 레이저를 발사할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코디와 경찰 세라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어느 정도 걷다 보니 빛이 들어오는 다른 동굴의 입구가 보였어요. 그 동굴 입구 밖에서는 드론봇이 코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관 세라가 이야기했어요. 코디, 저기 드론봇이 있는 동굴 입구가 아크의 우주선이 있는 곳이야. 저 동굴 입구로 가면 길이 없는 낭떠러지니까 조심해야 해.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리죠? 걱정하지 마. 네가 화몬을 유인해서 가는 이 길에 나도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겠어요. 화몬의 먹이 운반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코디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고요했던 동굴 안에 잠시 후 괴물이 다가오는 진동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화몬의 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몬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먹이들을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먹더니 더 이상 주변의 먹이를 찾지 못하는지
두리번거리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코디는 긴 막대에 먹이를 끼워 화몬에게 소리 없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드디어 화몬이 코디가 들고 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몬이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점점 코디의 얼굴이 있는 곳까지 코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순간 괴물의 눈이 번쩍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먹이잖아. 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먹이가 좋다고. 에잇! 깜짝 놀란 코디는 얼음 레이저를 화몬의 얼굴에 쏘아버렸어요. 차가운 얼음 레이저를 얼굴에 맞은 화몬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죠. 코디는 재빨리 드론봇이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화몬이 온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 화몬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화몬이 쫓아오지 않네?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얼어버렸나? 코디, 어서 뛰어! 그때 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몬이 동굴의 천정에 붙어 있다가 코디를 잡으러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숨어서 코디를 지켜보던 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얼음 레이저 총을 화몬의 날개에 쏘았어요. 얼음 레이저 총을 맞은 화몬은 순간 날개를 움직이지 못해 바닥에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얼었던 화몬의 날개는 금방 녹아버렸죠. 더욱 화가 난 화몬은 다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코디를 쫓기 시작했어요. 드럼봇!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내 몸이 그 사이에 많이 커졌나 봐. 코디의 목소리가 들리자 드럼봇은 코디에게 전속력으로 날아갔어요. 코디는 밝은 빛이 보이는 동굴의 입구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렸어요. 코디, 걱정 마. 이제 나에게 맡겨. 드럼봇은 달려오는 코디의 어깨를 잡아 올리며 아크가 기다리고 있는 동굴 입구로 화몬을 유인했어요. 동굴의 입구를 빠져나온 드럼봇은 낭떠러지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 화몬도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몬은 몹시 흥분해 오로지 코디만 보고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아크, 화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 걱정하지 마. 지금 그대로 내려와.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알았지? 드디어 아크의 레이저포와 드론봇, 화몬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었어요. 드론봇, 지금이야! 드론봇이 아크의 말대로 빠르게 방향을 돌렸어요. 그 순간 아크의 우주선에서 얼음 레이저포가 발사되었어요. 화몬은 얼음 레이저포를 맞는 순간 바로 얼음이 되어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와! 화몬이 정말 얼음 조각이 되었어. 성공이야. 드론봇, 코디, 수고했어. 대성공이야. 얼음의 신이 불의 괴물을 정말 이겼네. 그날 저녁 화몬 냉동작전의 성공으로 온 행성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크와 코디, 드론봇도 덩달아 이 행성의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지만 코디는 더 이상 이 행성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드론봇, 아까 내가 많이 무거웠지? 이 우주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 코디는 자신의 몸이 더 커지면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코끼리 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서둘러 다음 행성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코디, 그런 걱정은 조금 나중에 하자. 그래도 넌 오늘 굉장한 일을 해냈잖아. 아주 칭찬해. 드론봇은 집게발로 코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야기했어요.
맞아. 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럼 출발해 볼까? 우리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디의 우주여행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동물들의 산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선물을 나눠주기가 정말 힘들군. 바람이 보통이 아닌걸.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쳤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들과 썰매를 연결한 가죽끈을 더욱 단단히 잡았지요. 하지만 썰매의 가장 앞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대장 사슴 루비의 가죽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안 돼! 루비! 할아버지! 대장 사슴 루비는 그만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어느 숲속의 눈밭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쩌지? 할아버지의 썰매는 어디로 간 거지? 루비는 하늘을 쳐다보며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찾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나만 떨어진 건가? 산타 할아버지와 다른 사슴 친구들은 괜찮아야 할 텐데. 루비는 혹시 떨어진 다른 사슴은 없는지 살피며 눈밭을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 너무 조용하고 으시시한데. 그때였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또 반짝거리다 사라지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자 루비의 다리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역시 늑대의 눈빛이었어. 어쩌지? 어째서 이런 어두운 밤에 사슴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슴은 코가 빨간 것이 우리 숲속의 사슴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걸? 루비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 난 루비라고 해. 안녕? 안녕이라고? 참 웃긴 사슴이로군. 지금 이 순간은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 진정해. 물론 보통의 사슴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난 아주 특별한 사슴이거든. 뭐? 특별한 사슴? 코가 빨간 것 말고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난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사슴이라고. 너 산타 할아버지 알지? 산타 할아버지? 인간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맞아. 이제 좀 말이 통하겠구나. 난 빨리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썰매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내가 땅으로 떨어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왜 산타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줘야 하지? 내가 썰매를 끄는 대장이라고. 내가 없으면 오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줄 수 없게 된다고. 선물을 줄 수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 빨리 산타 할아버지를 찾게 도와줘. 부탁이야. 하하, 이 녀석 봐라. 이 숲속의 아기 동물들도 아니고 인간의 아이들이 선물을 못 받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맞습니다, 대장님.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매년 아기 동물들이 자기들도 선물을 달라며 졸라댄다고. 대장,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사슴을 없애버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못 줄 테고 우리 아기 동물들도 선물을 달라고 조를 일이 없어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슴 루비는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네. 미안해. 아기 동물들은 그동안 얼마나 인간의 아이들이 부러웠을까? 지금 그 표정은 뭐지? 이제라도 아기 동물들에게 사과를 하면 내가 너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나도 너희들과 같은 동물인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산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이 숲속의 아기 동물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살려준 너희들의 부탁을 꼭 들어주실 거야. 그러자 주변의 늑대들이 조금씩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믿어봐. 너희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잖아. 늑대의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의 늑대들도 대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들 숨죽여 기다렸어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께 네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는 거냐? 분명히 그러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좋다. 그럼 한번 믿어보지. 늑대의 대장은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위로 들어올리며 하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어디선가 다른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널 정말 찾고 있긴 하구나.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기 동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니 한번 너를 믿어보지. 늑대 대장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갔어요. 루비, 루비, 어디 있는 거니?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루비, 여기 있었구나. 다친 곳은 없니? 루비의 친구 사슴들도 루비를 찾은 것이 반가워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너를 잃어버린 후 곧장 땅으로 내려와 너를 찾고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네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구나. 그랬군요. 역시 늑대들이 도와준 거군요. 자, 이제 다시 서둘러야겠구나.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사슴들이 다시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했죠. 서둘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마치고 루비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늑대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저런.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구나. 그럼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기 전에 아기 동물들에게도 빨리 선물을 전해줘야겠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동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담요와 목도리,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한편 늑대들은 루비를 보낸 후에도 사냥을 위해 어두운 숲속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대장 옆에서 한 늑대가 이야기했어요. 대장, 그때 그 사슴 녀석을 그냥 사냥할 걸 그랬나 봅니다. 당장 날이 밝으면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아기 동물들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그래도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으니 믿어보는 수밖에. 그때였어요. 대장, 저 위를 보세요. 산타의 썰매가 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가 서서히 하늘에서 내려와 늑대들의 앞에 멈춰 섰어요. 대장, 아직 안 늦었지? 아기 동물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다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동안
아기 동물들을 생각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기 동물들의 장난감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챙겨왔단다.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 오늘은 늑대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래, 부탁해 대장. 오늘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 모두 산타가 되는 거라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기 전에 빨리 선물을 나눠줘야지. 산타 할아버지의 말씀에 늑대들은 서둘러 숲속 마을 동물들의 집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늑대들이 다시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 앞에 모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모두들 고생했다. 산타 할아버지,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년에도 너희들이 동물들의 산타가 되어준다니 고맙구나. 그때 대장 옆에서 한 늑대가 이야기했어요. 동물들의 산타라고? 아무나 산타가 될 수 있나요? 그럼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지.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늑대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슴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동물들의 산타가 되신 걸 축하해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마음을 조금은 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루비,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마워. 아니야, 내 말을 믿고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어느새 높은 하늘을 날아 사라져버렸어요. 늑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숲속을 뛰어다니며 아기 동물들에게 선물을 배달한 늑대들은 비록 사냥을 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기뻐할 아기 동물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도리어 새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답니다. 나도 강아지 키울래. 정아는 여름방학이 되자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 벌써 아침 먹는 시간이에요? 정아는 눈을 비비며 할머니 손을 잡고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정아야, 어서 와 앉아라. 아침 먹자. 할아버지는 정아의 자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아도 잘 잤니? 할아버지는 정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아침이 너무 이르지? 자, 우리 정아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먼저 식사를 시작하시고 정아도 따라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를 모두 마친 후 할아버지께서는 정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오늘 마당의 순돌이밥은 네가 줄 수 있지? 그럼요. 순돌이는 할머니 댁의 누렁이가 올 봄에 낳은 강아지 이름이었어요. 정아가 이번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서둘러 오게 만든 주인공이었죠. 정아는 순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늘 안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순돌이의 엄마 누렁이는 불안해했어요. 심지어 순돌이가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머리와 등을 쓰다듬자 강아지가 뭔가 불편한 듯 낑낑거렸어요. 정아야, 순돌이 밥 먹을 때는 귀찮게 하지 마라. 순돌이 불편하다. 할머니,
그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순돌이 나 집에 갈 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너희 식구들은 전부 회사 가고 너는 유치원 갈 텐데 순돌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 정아는 밥을 먹고 있는 순돌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순돌아, 누나 유치원 다녀올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지? 너희 엄마 아빠도 바빠서 싫어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지내다가 아파트에 가둬서 키우면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정아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어느 때보다도 밝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우와, 눈부셔.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데? 정아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긴 어디야? 여긴 할머니 댁 마당인데? 내가 왜 마당에 누워서 잠을 잤지? 순돌아, 잘 잤니? 정아의 눈앞에 거대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순돌이가 아니라 정아예요. 아이고, 순돌이 이 녀석 어디가 불편한가? 아니 할아버지, 나 정아라고요. 순돌이가 계속 낑낑거리자 할아버지는 배가 고파 그러는 줄 알고 물과 사료를 주고 가셨어요. 뭐야, 이건 강아지 사료잖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낀 정아는 마당 한쪽에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수도가 빨간 대야에 담겨진 물에 정아는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내 얼굴이 아니고 왜 순돌이 얼굴이지? 그때였어요. 순돌이 옆으로 엄마 누렁이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돌아, 여기 있는 물은 주인 할머니가 쓰시는 물이니까 네 그릇에 있는 물로 먹어야지. 뭐지? 내가 순돌이 강아지가 된 거야? 누렁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정아는 누렁이에게 이끌려 순돌이의 밥그릇 앞에 섰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정아는 사료의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뭐지? 사료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정아는 배가 몹시 고팠던 터라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사료를 먹었어요. 왜 이리 맛있지? 난 사람인데? 시간이 어떻게 된 건지 순간 밤이 되었어요. 순돌이가 된 정아는 누렁이의 따뜻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다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도 누렁이 엄마의 품은 정말 따뜻하다. 푹 자고 일어난 뒤 정아는 아직도 자신이 강아지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건 꿈이 아니고 내가 마법에 걸린 건가? 그런데 그때 할머니 집 마당으로 정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쟤는 나잖아. 난 여기 있는데? 아이고, 우리 정아 잘 지냈니? 할머니가 또 다른 정아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순돌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내가 진짜 정아예요. 하지만 할머니와 또 다른 정아에게는 그저 순돌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이것 봐요, 할머니. 순돌이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제 누나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를 데리고 간다고?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엄마 아빠는 날 분명히 알아볼 거야. 정아는 순돌이를 품에 안고 자동차에 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미개 누렁이가 밖으로 따라 나와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순돌이가 된 정아에게는 엄마 누렁이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어요. 안 돼요, 할머니. 도대체 우리 순돌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아야, 순돌이를 제발 돌려줘. 차에 탄 순돌이는 그런 엄마 누렁이의 소리를 듣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짐했죠. 누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알아볼 거고, 그럼 이 마법이 풀릴지도 몰라. 내가 꼭 순돌이를 찾아서 돌려보내줄게.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순돌이는 그저 강아지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정아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또 다른 정아에게 말했어요. 정아야, 네가 하도 졸라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정말 약속한 대로 네가 순돌이 밥이랑 산책 담당하는 거야. 알겠지?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곧 정아에게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엄마, 순돌이가 그냥 바닥에 쉬했어요. 내가 배변 패드에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치워주세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들어가려던 엄마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순돌이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순돌아, 미안해. 너도 힘들지? 엄마 보고 싶지? 그러자 순돌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 어쩌니. 며칠만 기다려. 정아 설득해서 꼭 너희 엄마한테 돌려보내줄게. 엄마는 순돌이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주시더니 잘 자라는 인사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온 식구들이 순돌이에게 인사 한마디씩 하고는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뭐 하지? 순돌이가 된 정아가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밖이 캄캄해지자 집안도 캄캄해졌어요. 뭐야? 왜 아직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캄캄해서 무섭다고. 빨리 와, 엄마, 아빠. 내가 정하라고. 순돌이는 울다가 또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제 온 거야. 정아가 눈을 뜨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아, 일어났네. 무서운 꿈 꿨니? 아이고, 이 식은땀 좀 봐. 정아는 그제서야 꿈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아가 집에 돌아가는 날이 되었죠. 정아야, 정말 순돌이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지? 네, 순돌이를 데려가면 엄마 누렁이도 슬프고 집에 순돌이 혼자 있으면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정아는 마지막으로 누렁이와 순돌이에게 인사했어요. 순돌아, 잘 있어. 너는 여기서 엄마랑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하지? 누렁이 엄마도 잘 있어. 건강하게 잘 지내.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순돌이와 누렁이가 정아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차에 타자 정아는 엄마께 누렁이가 문 밖에서 순돌이를 돌려달라며 지저대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미안했어, 누렁아. 절대 순돌이 데려가지 않을게.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으로 누렁이와 순돌이도 따라 나왔어요.
정아는 누렁이와 순돌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